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영어과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저는 오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어법 문제를 받았는데요. 오늘 맞춰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고, 두 번째 건 고등학교 2학년 문제, 2등급에 맞춰서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최근에 있는 사건에 조금,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건데, 예전에 있던 기억은 당연히 서서히 멀어지는 거고, 현재 지금 있는 기억을 통해서 지금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보통 전달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최근에 배운 단어들이나 최근에 익힌 문법 같은 경우를 말할 때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문제 트렌드가 가용성 휴리스틱의 정의라고 하고 얘기를 끝내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로 조금 뒤집어 보면 이제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관리자들에 대한 예시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과연 관리자들의 평가가 공정한가? 왜?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생각 자체가 너무 최근에 그 업적에만 미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A번 지문, 주제는 가용성 휴리스틱은 무엇인가? 지문 잠깐 보면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 자체는 전문 용어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흔한 실수를 일컫는데, 우리의 뇌가 만드는 흔한 실수를 일컫는다.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쉽게 생각에 떠오르는 사례나 예시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체크 포인트는 과연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부사절의 접속사를 쓸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앞쪽에 지금 assuming이라는 준동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준동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뒤쪽에 목적절이 와야 하는데 목적절이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댓이라는 접속사는 부사절로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이니까 인댓부터 prevalent까지가 가로가 쳐지면서 ing 형태,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문을 잠깐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매니저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 지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니저들은 더욱 많은 비중을 준다. 누구에게 주냐면 어떤 수행에게 주는데, 굉장히 최근에, 그러니까 평가 이전에 3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수행에게 더 많은 비중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뭐보다 그 이전에 9개월, 평가 기간의 이전의 9개월의 수행보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을 지금 지칭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체크 포인트로 비교급에 대한 개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비교급에서 대상을 일치시키고 일치시키지 않는 부분인데요. 정현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비교급이 보통 할 때 정확하게 대상을 일치시켜야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대상을 일치 정확하게 시켜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녀가 나보다 키 크다라고 하면 키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비교급의 대상 일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다른 비교급 대상 일치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 2번 체크포인트 잡았고, 2번 지문 잠깐 보겠습니다. 2번 지문은 교과서인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한 하늘이라고 우리 학원에 굉장히 좀 오래 다녔는데, 좀 정체 상태에 있다가 저를 만나서 좀 굉장히
급격히 점수가 상승한 친구의 교과서 지문이라 제가 굉장히 익숙한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젊어서 이제 호롤단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생했죠. 왜? 돈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고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재밌게 여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 줄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좀 응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to pedal the world 이렇게 돼 있거든요. 페달을 돌려라. 그래서 젊은이들이여 세상을 돌려라.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체크 포인트 잠깐. 그래서 2번 지문은 젊은이들이야. 세상을 돌려라. 자, 3번 체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문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flight took over 10 hours. It was tiring for us, but we were so excited. 여기 지금 보면 비행은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피곤함을 줬지만 우리는 너무 흥분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됨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등위 접속사의 개념 자체는 여기 지금 보면 등위 접속사가 하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개념 자체를 보면 뒤집어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나열을 할 때 예를 들면 A, B, C를 나열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등위 접속사를 두고 마지막에 똑같은 얘를 C를 일치시킨다. A, B, C를 일치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내용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다시 나열하는 개념인가 과연 아니면 의미가 지금 분절돼 있는가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부연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네. 4번 체크 포인트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to가 있고 여기 지금 that이 있죠. 여러분 to는 보통 절과 같이 나오니까 that과 같이 안 나오니까 보통 과연 이건 그럼 절의 부분인가 아니면은 구의 부분인가. 네. 자, 문제는 3분 잡고 제가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접속사 인댓과 그냥 that과는 사실은 비교 자체는 잘 안 하고 보통 접속사 명사절과 같이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부사절이 바로 나왔으니까 일단 문제는 좀 용이하게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댓이라는 친구를 2번 문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번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during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during이라는 친구 자체도 굉장히 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3개월인데 그 3개월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특정한 기간을 지칭한다고요. 그 3개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직전 3개월.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during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할 때 for를 쓰니까 왠지 얘는 일반적 기간으로 쓰이니까 이 친구가 during이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미친 듯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 지금 보면 비교하는 대상을 잘 보면 어떤 수행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수행,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거를 지칭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 for를 t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비교 대상을 일치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 대상을 일치시켰어요.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 보세요. 자, 비행이 지금 10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피곤해. 피곤한 상태라 당연히 10시간 이상 걸렸으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너무
흥분이 됐어. 왜?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제 도착했으니까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문장 자체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장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를 주어로 쓰고 얘를 동사로 동사를 쓴 다음에 얘를 날려버려. 그리고 얘를 다시 주어 동사로 이렇게 두 개로 엮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그러니까 문장을 없애야 되니까 문장을 없애기 위해서 it을 which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절은 보통 제가 없애는 개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개념으로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세요. 4번은 to를 so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so로 바꿔. 좀 3등급 이하나 조금 아니면 더 위쪽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보통 4번 같은 경우 먼저 잠깐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를 갖다가 절로 바꾸는 개념, 구를 갖다가 절로 바꾸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을 좀 많이 설명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적어서 야 문장 전환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하고 밑줄 딱 치고 그 문장을 외우게 하는 편입니다. 밑에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조금 약간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뭐 so as to 동사 원형 해가지고 뭐 너무 뭐 충분히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너무 뭐해서 뭐할 수 있다. 이런 구의 개념도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빈도와 난이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빈도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준동사의 목적어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5분의 4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5분의 3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시키는 개념도 빈도는 5분의 4 정도 주겠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5분의 4.5 정도 주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제가 개념을 조금 헷갈리게 얘기한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요. 빈도는 등위 접수와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5분의 4 정도 주겠고요. 난이도는 제가 만약에 잘 강의했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니까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 주겠습니다. 4번은 빈도는 한 5분의 3 정도 주겠고요. 난이도는 5분의 2 정도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